안녕하세요. JB 아키텍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사부 전면강판 접합입니다. 경사부 프레임은 연결 유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플레임을 자르고 단순 스윗보 프레임에 전면 접합으로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 영상에서 단순 스윗보 프레임을 혼합 스윗보 프레임으로 변경할 때는 연결 유형 에러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경사부처럼 오른쪽부 프레임의 유형을 경사부 프레임으로 변경해 봅니다. 왼쪽에 있는 경사부 프레임은 연결 유형을 사용하기 위해 단순 스윗보 프레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순수한 돌출도 아니고 스윕도 아닙니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성창에서 사용할 연결 유형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결 유형이 안 될 경우 전면 접합 상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언두한 상태에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경사부 전면강판 접합입니다. 연결 전면강판 접합, 기둥 프레임 연결 유형을 모두 삭제합니다. 단면도 뷰창을 열어서 보프레임을 확인합니다. 기둥과 연결되는 보프레임 요소 자르기를 합니다. 요소 자르기가 안됩니다. 이럴 때는 보프레임을 삭제 후 다시 작성 후 요소 자르기를 합니다. 단면도에서 보프레임 작성 시 작업 기준면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X2열을 작성 기준면으로 설정하고 작성합니다. 설정을 클릭하고 X2열로 작업 기준면으로 정합니다. 이제 보 프레임 작성을 합니다. 구조 탭 보를 클릭하고 보 유형 기본 유형을 확인하고 보 스케치 작성을 합니다. 작성 보 프레임을 확인하고 요소 자르기 툴로 기둥부 연결부 보 프레임을 자르기 합니다. 작성된 보 프레임을 확인합니다. 참고했던 CAD 도면의 위치를 이동 후 보 프레임 편집을 합니다. 이제 RFC 부재를 1200 부재로 변경합니다. 다음 RF11 부재의 오른쪽 기둥과 접하는 보 플레인 부분을 짧게 요소 자르기를 합니다. 기둥과 보 연결 유형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짧게 요소 자르기 한 보 프레임과 기둥은 연결 유형을 지정합니다. 보와 기둥을 선택하고 연결을 클릭 후 연결 유형을 지정합니다. 강판 원치와 끝강판이 있는 프레임 연결 유형 SP 8유형으로 지정합니다. 기둥보 프레임 연결 유형을 확인합니다. 다음 RF11 부재의 유형을 경사보 프레임 유형으로 변경합니다. 경사보 프레임 유형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연결 유형 사용이 불가능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단순 스윕보 프레임의 연결 유형을 사용하고 혼합 스윕은 전면 강판을 활용해 강판 제작을 합니다. 순수한 돌출도 아니고 스윕도 아닙니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성창에서 사용할 연결 유형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RF10 부재는 단순한 스윕이므로 유형 로딩이 가능합니다. 끝단 강판 유형을 단순 스윕보 프레임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패널의 연결 설정을 클릭하면 새로운 유형을 로딩할 수 있습니다. 구조 연결 설정창이 열리면 연결 그룹 중 빔의 플레이트를 선택하면 가능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 그룹은 빔의 강판 그룹을 선택하고 그 중에 끝단 강판을 추가 로딩합니다. 끝단 강판 유형을 선택하고 추가를 합니다. 확인을 클릭해 끝단 강판 유형을 저장합니다. 이제 RF10 부재를 선택 연결을 클릭하고 끝단 강판 연결 유형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특성창에서 가능한 연결 유형을 확인합니다. 새로 로딩한 끝단 강판 유형을 적용해 봅니다. 끝단 강판 유형을 편집합니다. 복제를 클릭해 유형 편집을 합니다. 유형 이름은 SP7로 지정합니다. 유형 특성창 조정을 합니다.
편집을 클릭해 끝단 강판 유형을 편집합니다. 끝단 강판 유형 편집을 하기 전에 작성할 SP7 접합 상세 도면을 확인합니다. SP7 접합 상세 크기와 두께를 확인합니다. 강판 크기는 300, 1391, 두께 16mm이고 강판 상단에서 높이는 87, 하단에서 높이는 84mm를 확인합니다. 다시 레빗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서 배치 방법을 확인합니다. 두께는 16mm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치수입니다. 강판 치수 위치 지정입니다. 상세도에서 강판 상단에서 높이 87, 하단에서 높이 84mm를 확인, 지정합니다. 모든 확대 치수를 비체크를 하니 치수 각각 지정이 가능합니다. 중앙에서 비대칭 강판 적용 시 사용합니다. 모든 확대 치수를 비체크하고 투영이 값 84mm를 지정합니다. 미리 보기를 확대해 끝강판 크기를 확인하면서 크기 지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영일 값을 변경할 때 강판의 상단의 높이를 확인합니다. 투영일 값은 보플레임 높이에서 상단 높이 값만큼 이동되는 것입니다. 다음 끝단 강판의 폭을 변경합니다. 투영 세 번째 값은 50으로 지정합니다. 보플레임 크기가 200폭이고 강판의 크기는 300이니 차이 값은 100, 그리고 왼쪽 오른쪽 나눈 50 값입니다. 다음 항목은 용접 항목입니다. 용접은 없으니 확인만 하고 지나갑니다. 아연도금 홀, 구멍이고 펀칭 마크 항목은 확인만 하고 지나갑니다. 투영 크기 지정에 다시 확인을 합니다. 치수 항목에서 모든 확대값이 같음을 체크하고 확인을 합니다. 보의 크기가 200, 1200 크기의 보플레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비체크를 클릭 후 다음 작업으로 이어나갑니다. 배치 계획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배치 계획 유형 세 종류를 확인합니다. 투영 중심부터 합계, 모서리부터 합계 등 세 가지 유형을 확인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단축 유형을 확인합니다. 항목은 세 가지, 없음 강판 두께 값 등의 세 가지 유형을 확인합니다. 끝단 강판 유형 편집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완성된 끝단 강판 유형을 확인합니다. 유형 특성 창, 미리 보기에서 완성된 SP7 유형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해 프로젝트에서 확인합니다. 편집된 유형이 로딩될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3D 뷰 창에서 로딩된 끝 강판을 확인합니다. 이제 경사부 끝단 강판을 설치합니다. 막 설치한 끝단 강판에 같은 크기의 강판 작성을 합니다. 단 연결 패밀리를 사용 못합니다. 스틸 제작 요소 패널 판을 클릭해 끝단 강판을 설치합니다. 반대편 끝단 강판에 똑같은 강판 스케치만 하면 됩니다. 스케치 전 작업 기준면을 설정하고 강판 스케치를 합니다. 기준면 선택을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해 작업 기준면 선택을 합니다. 작업 기준면 지정이 되면 직사각형 툴로 직전 유형 편집한 끝단 강판과 같은 크기 위치로 강판을 신설합니다. 강판 높이 1371 치수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클릭해 강판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두께는 특성창의 두께가 16mm로 변경하여 강판 작성을 마칩니다. 경사 부프레임의 끝단 강판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전면 강판에 볼트 지정만 하면 될 듯합니다. 연결 유형으로 볼트 제작보다는 제작 요소 패널에 볼트를 클릭해 볼트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지정 전에 오류 확인하고 볼트 지정을 합니다. 도면의 강판 높이를 확인해보면 1371입니다. 20mm 플랜지 높이만큼 오류입니다. 1391로 강판 스케치선을 변경 후 끝단 이동을 합니다. 확인을 클릭한 후 끝단 강판 유형과 스케치에서 작성한 강판의 차이를 확인하고 변경에 맞춥니다. 끝단 강판을 선택하고 특성창에서 유형 편집을 클릭해 연결 유형을 변경합니다. 유형 특성창 내 편집을 클릭합니다. 치수 항목에서 투영 첫 번째 값을 10을 더한 값 97로 변경합니다. 투영 두 번째 값을 10을 더한 값 94로 변경합니다. 연결 유형 강판 위치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을 클릭해 유형 저장을 합니다. 끝단 강판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강판에 맞춥니다. 끝단강판 유형의 투영 1, 2감만 잘 기입 적용했다면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스케치 전은 정렬 툴로 위치 조정을 하고 다시 한번 높이 값을 확인을 합니다. 스케치 저장 전에 밑선을 클릭하고 자동 치수 전의 높이 값을 확인합니다. 스케치 편집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해 강판 편집을 마칩니다. 경사부와 스케치한 강판이 겹치므로 경사부 플레임 길이를 조정합니다. 이제 두 강판 사이 볼트 배치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배치 지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합니다. 볼트를 스케치한 후 특성창에서 볼트 지정을 편집합니다. 볼트 지정은 사이드 1, 2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이드 1은 긴 쪽, 2는 짧은 쪽입니다. 그 다음 사이드 1, 2의 길이, 중간 길이, 모서리 길이, 번호 볼트 규격도 각각 지정해 볼트 배치를 합니다. 먼저 사이드 1, 2의 길이 지정입니다. 착각하기 쉬운 것이 긴 쪽이 사이드 1, 짧은 쪽이 사이드 2입니다. 가로 세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이드 1의 길이는 스케치 패턴의 가장 긴 스케치된 면 길이를 지정합니다. 즉, 긴 쪽 길이입니다. 사이드 2의 길이는 스케치 패턴의 짧은 쪽 스케치된 면 길이를 지정합니다. 즉, 짧은 쪽 길이입니다. 다음 사이드 1, 2의 중간거리 지정입니다. 즉, 긴 쪽, 짧은 쪽 볼트 간 내측거리 지정입니다. 사이드 1의 중간거리는 가장 긴 쪽 스케치된 면을 따라 커넥터 요소 사이의 거리입니다. 즉, 긴 쪽 면 내측거리입니다. 사이드 1의 중간거리는 짧은 쪽 스케치된 면을 따라 커넥터 요소 사이의 거리입니다. 즉, 짧은 쪽 내측거리입니다. 다음 사이드 1, 2의 모서리 길이 지정입니다. 즉, 긴 쪽, 짧은 쪽 모서리에서 첫 번째 볼트의 시작거리를 지정하는 길이입니다. 사이드 1의 모서리 길이는 첫 번째 커넥터 요소와 스케치된 패턴의 긴 쪽 사이 거리를 지정합니다. 즉, 긴 쪽 모서리 시작거리입니다. 사이드 2의 모서리 길이는 첫 번째 커넥터 요소와 스케치된 패턴의 짧은 쪽 사이 거리를 지정합니다. 즉, 짧은 쪽 모서리 시작거리입니다. 다음 사이드 1, 2의 번호 지정입니다. 즉, 긴 쪽, 짧은 쪽 스케치면에 배치하는 볼트 배열수 지정입니다. 사이드 1의 번호는 스케치된 패턴의 긴 쪽 스케치면을 따라 분산되는 연결 요소의 수를 지정합니다. 즉, 긴 쪽 배열수입니다. 사이드 2의 번호는 스케치된 패턴의 짧은 쪽 스케치면을 따라 분산되는 연결 요소의 수를 지정합니다. 즉, 짧은 쪽 배열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볼트 배치 지정입니다. 작성할 전면 강판 접합 상세를 확인합니다. 볼트는 2열 8행이군요. 볼트 직경은 20mm입니다. 간격은 강판 상단 끝선에서 40mm 다음 100mm 다음은 222mm 간격으로 배열됩니다. 내부 볼트 간 거리는 140mm입니다. 볼트 간격 그룹 1은 40, 그룹 2는 100, 그룹 3은 222mm입니다. 3그룹은 222는 5개입니다. 자레빗 작업 화면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합니다. 스틸 작업 요소 패널 내 볼트를 클릭합니다. 전면 강판 1, 2를 모두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다음 작업 기준면을 클릭합니다. 스케치는 직사각형 툴을 이용해 스케치합니다. 강판의 크기만큼 스케치합니다. 작업 기준면 잘못 설정할 경우 수평으로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준면 설정을 다시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건축 탭 설정을 클릭해서 작업 기준면을 재지정합니다. 작업 기준면 재설정 시 작업 기준면을 꼭 확인합니다. 다시 직사각형 툴을 이용해 강판 크기만큼 스케치하여 완료를 클릭합니다. 이전의 강판 작성 스케치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강판의 크기만큼 스케치를 합니다. 완료되면 강판 크기만큼인지 확인하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마지막 볼트 위치 스케치 확인을 하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생성된 볼트의 위치와 수 배열을 확인합니다. 볼트 1그룹을 편집 배치합니다. 볼트를 선택, 특성창에 나타나는 구조그룹 볼트 수 간격을 확인합니다. 먼저 사이드 2의 중간 거리 값을 변경합니다. 140으로 변경하고 위치 변경을 확인합니다. 사이드 2의 중간 거리 값은 수평 볼트 내측 간 거리입니다. 사이드 1의 모서리 거리 값을 변경합니다. 모서리 거리 값은 40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특성창에서 볼트의 표준 지정과 지름을 지정합니다. 볼트의 규격 항목을 클릭해 롤 메뉴에서 스크롤을 내려서 KS 헥스 볼트로 지정합니다. 다음 지름 롤 메뉴에서 스크롤을 내려 20mm 항목을 선택 지정을 합니다. 지정된 볼트의 규격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볼트를 선택하고 먼저 체크 비체크를 확인합니다. 비체크를 클릭하면 볼트 암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체크를 클릭하면 볼트 암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볼트 2그룹을 지정합니다. 볼트 1그룹 지정과 같은 방법을 거칩니다. 혼합 스웨프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볼트 배치는 모두 수동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볼트 지정 작업 기준면을 선택하고 직사각형 스케치를 합니다. 이전 볼트 지정에서 기준면 설정이 잘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스케치합니다. 완료를 클릭해 생성된 볼트의 배치와 수를 확인합니다. 볼트 2그룹도 볼트 1그룹 배치와 같은 방식으로 특성값 조정을 합니다. 먼저 볼트 규격부터 지정하고 볼트 배치를 조정합니다. 볼트 배치 방법도 같습니다. 차이점은 사이드 1 모서리 거리 값이 즉 시작 위치만 다르게 하면 될 듯 합니다. 사이드 2 중간 거리 140, 사이드 1 모서리 거리를 140으로 변경하고 배치된 모서리를 확인합니다. 볼트 2 그룹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볼트 3 그룹 배치를 합니다. 볼트 3 그룹도 볼트 1 그룹과 같은 방식으로 스케치를 합니다. 작업 기준면을 선택하고 직사각형 틀로 강판 크기로 스케치를 합니다. 볼트 배치 스케치 완료를 클릭하고 완성된 볼트의 배치를 확인합니다. 볼트 1 그룹과 같은 방식으로 볼트 배치 지정을 합니다. 차이점은 사이드 2 모서리 거리 값이 틀리겠죠. 마지막으로 내부 볼트 배치 배열수는 4개입니다. 볼트 규격부터 지정하고 확인합니다. 사이드 2 중간 거리 값을 140으로 변경하고 확인합니다. 다음 사이드 2의 모서리 거리 값을 362 값을 기입합니다. 362 값은 40 더하기 100 더하기 221을 더한 값입니다. 배열된 볼트 3 그룹을 확인합니다. 볼트 3 그룹은 2열 사행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사이드 번호사로 변경해 확인을 합니다. 볼트 3 그룹 배열 2열 사행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1의 중간 거리 값이 222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SP7 전면 강판 접합을 뷰를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며 확인합니다. 다음 RP9의 높이 1200 유형을 변경해 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 수입들 간의 크기의 변경 없이 전면 강판 접합 연결 유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사부재, 즉 혼합 스웨프 프레임의 경우 연결 유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작업 요소 패널 요소 내 작업 툴로 하나하나씩 작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트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